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수면 무호흡. 심해지면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수면 무호흡. 그 증상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TV주치 무병장수에서 수면 무호흡의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무병장수의 이영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를 단순한 잠버릇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코골이를 방치하면 수면무호흡이 생길 수 있고 수면무호흡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소아 청소년 시기에 수면 무호흡을 겪게 되면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면 무호흡의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박영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수면 무호흡. 이런 수면 무호흡이 지속될 때 어떤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면무호흡이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을 예로 든다면 수면무호흡이라는 것은 인체에 필요한 산소 부족 상태를 야기를 하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뇌경색, 심근경색 따위 질환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당뇨병으로 발전한다든지 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숨을 안 쉰다는 걸 정작 본인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수면 무호흡이 진행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따로 있을까요? 누구나 느끼시는 대로 수면무호흡이 있으시게 되면 산소 부족 상태가 야기되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항상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주간 생활에 있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일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낮에 앉기만 하면 좋은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밤새 본인들은 잠을 잔다고 노력은 해왔지만은 실제상 봤을 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출산 직후의 산모의 96% 그리고 임산부 합쳐서 96%가 잠을 자지 못하고 51%는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수면 무호흡을 겪을 가능성은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산모의 수면 무호흡도 산모의 태아나 건강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태아를 가지게 되면 태아가 성장하면서 체중이 증대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산모의 복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심해지면서 수면 무호흡을 야기시킬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운 자세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태아를 가지게 되면은 옆으로 눕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면으로 누워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수면 무호흡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임신 전에 좀 비만이었던 산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통계에 의하면은 체중에 비례해서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 체중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미리 감량을 하시든지 또는 임신 도중에 항상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수면무호흡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수면무호흡 환자 중에 소아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6%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닌데요. 성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아라고 해서 성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면무호흡도 코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그 증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해결 수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지만 아이들일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아이가 수면 도중에 깨어서 울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좀 주의가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코를 골게 되면 사실 나이가 어린데 코를 고냐고 좀 핀잔을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뭔가요? 성인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수면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발생하게 되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아직 아래턱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고 턱 관절조차도 미성숙 상태입니다. 따라서 혀가 뒤로 처질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것은 아이일수록 심하게 수면무호흡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아이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감기라든지 그와 같은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이 경우 아데노이드라든지 편도가 붓게 되어 공기 흐름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으로 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런 수면 무호흡이 있을 경우에 소아의 경우는 이런 어떤 성장 지연이라든지 또 학습의 어떤 능력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가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성장 호르몬은 수면 도중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산소 섭취에 문제가 생긴다면 성장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치하면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증상을 잘 알아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현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